무비 컬렉션 채널은 영화에 관한 이야기, 줄거리,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 사건 등의 실화를 영상, 스틸 사진, 자막과 음성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화에 관한 줄거리는 이야기의 누설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후 해당 영화를 보실 분은 참고하여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신 후 즐겁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데이비드 핀처가 감독을 맡은 2008년에 개봉한 미국의 로맨틱 판타지 드라마 영화이다. 브래드 피트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사내로, 케이트 블란쳇은 그의 생애 전체의 애정 상대로서 출연했다. 12세 관람이 가능하고 영화의 상영 시간은 166분이다. 영화 줄거리. 허리케인으로 악천후인 상황인데 병원에서 딸 캐롤라인이 엄마 데이시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다. 영화는 그 과정에서 옛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데이시는 1918년에 지어진 어떤 기차역 이야기로 운을 뗀다. 그 기차역이 만들어질 때 캐토라는 남부 최고의 시계공이 만든 시계를 설치했다고 한다. 그런데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 하는데 캐토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것이라 한다. 1차 대전 중 전사한 자신의 아들처럼 모든 이 땅에 죽어간 아들들이 시간을 거슬러 살아 돌아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만든 시계라고 설명한다. 그 이야기를 해준 후 데이시는 캐롤라인에게 벤자민이라는 남자의 회고록을 주며 읽어달라고 부탁한다. 벤자민은 1918년 11월 11일 1차 대전 종전 기념일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토마스 버튼은 가업으로 단추 공장을 하는 사업가였다. 난산 끝에 부인은 아이를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숨지는데 주름투성이의 흉측한 아이를 본 토마스는 절망하며 아이를 노인 요양시설 같은 데다가 버린다. 벤자민은 그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퀸이라는 여자에게 발견된다. 불임이었던 퀸이는 아무리 흉측하게 생겼어도 주님의 자식이라면서 벤자민이라고 이름을 짓고 키우기 시작한다. 의사는 벤자민이 심한 관절염에 백내장이 있는 등 몸 상태가 전반적으로 노인과 같은 상태고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한다. 하지만 의사의 생각과 달리 벤자민은 상태가 점점 좋아지며 나름대로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벤자민은 데이시와 처음 만나게 된다. 데이시는 벤자민과 알고 지내던 어떤 할머니의 손녀였다. 데이시는 독특한 외모를 가진 벤자민을 꺼려하지 않았고 벤자민은 데이시와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낸다. 벤자민은 처음엔 휠체어 신세였지만 점점 좋아지면서 어느 순간 걸을 수 있게 되고 우연한 계기로 마음이 좋은 어떤 예인선 선장을 만나 선원이 된다. 어느 날 그 선장과 함께 매춘가를 가서 첫 경험을 하게 된다. 선장은 벤자민을 외모로만 보고 그 나이가 되도록 여자 경험이 없냐면서 데려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친부인 토마스를 만나게 된다. 토마스는 벤자민을 알아보고 가까이 지내며 주변을 맴돈다. 17살이 되던 해 벤자민은 독립을 한다. 선장이 큰 회사랑 계약을 해서 대서양을 누비게 된 것이다. 그 사이 데이시는 무용수로서의 자신의 꿈을 펼친다. 벤자민은 선원 생활을 하던 중 어떤 정부 관료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에봇을 알게 되고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에봇은 젊었을 때 도보 해협을 헤엄쳐 건넌 최초의 여성이 되고자 도전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파도가 심했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도착을 이마일 앞둔 시점에서 포기하고 말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다시 도전하겠냐고 하게 그러겠다고 했지만 결국 안 했고 그 이후론 제대로 해낸 일이 없다면서 다시 도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 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에봇은 쪽지 한 장만 남기고 벤자민을 떠나버린다. 전쟁으로 인하여 벤자민이 타던 예인선이 징발되면서 해군 소속으로 참전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하던 일은 파괴된 군함을 예인하던 일이라서 제대로 된 전쟁은 실감할 수는 없었다.
그러던 중 예인을 하러 갔다가 적잠수함과 조하여 배가 침몰하고 많은 다른 선원들이 사망하는 일을 겪기도 한다. 2차 대전 전쟁이 끝나고 벤자민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한층 젊어진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데이시와도 다시 만나게 되는데 데이시는 무용수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 데이시는 벤자민에게 사랑하고 잠자리를 요구하지만 내가 실망할 것이라면서 밀어낸다. 그런데 토마스 버튼이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찾아온다. 벤자민을 자신의 공장으로 데려간 토마스는 자신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한 후 자신은 곧 죽을 테니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는 뜻을 밝힌다. 시간이 지나고 토마스는 벤자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는다. 벤자민은 친부의 죽음 소식도 알릴 겸 데이시를 깜짝 방문하는데 데이시는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벤자민은 실망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영화는 다시 딸 캐롤라인이 데이시에게 벤자민 회고록을 읽어주는 장면으로 돌아온다. 데이시의 딸인 캐롤라인은 그제서야 처음으로 엄마가 한때 잘 나가던 무용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데이시가 교통사고를 당해 예상치 못했던 은퇴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벤자민은 사고 소식에 데이시를 찾아가지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데이시는 벤자민을 멀리한다. 데이시는 몰랐지만 벤자민은 한동안 데이시 곁을 맴돌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시간이 지나 데이시도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데이시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 벤자민은 언젠가는 자신이 어린 아이가 될 것이고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며 가정을 이루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때 한때 사랑했던 에봇이 최고령으로 도보 해협을 헤엄쳐 건넜다는 뉴스를 보게 되면서 용기를 낸다. 데이시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다. 바로 캐롤라인이었다. 캐롤라인은 그제서야 자신의 친부가 벤자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세 가족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지만 캐롤라인의 첫 번째 생일날 세월이 가면 자신이 캐롤라인에게 아빠 노릇을 할 수 없게 될 거라는 사실을 새삼 느낀 벤자민은 전 재산을 정리하여 두 모녀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준 후 조용히 떠난다. 데이시의 곁을 떠난 벤자민은 세계를 떠돌며 딸에게 전해지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편지를 쓴다. 그 사이 데이시는 벤자민의 뜻대로 다른 남자와 재혼하여 살아간다. 10여 년 후 벤자민이 다시 나타나는데 청년이 된 모습이다. 벤자민은 캐롤라인과 데이시를 한번 보고 싶어서 왔을 뿐 다른 뜻은 없었고 데이시가 벤자민이 머물고 있는 호텔을 찾으면서 하룻밤을 보내기도 하지만 또다시 그렇게 헤어진다. 재혼한 남편이 죽은 후 데이시는 갑작스런 연락을 받게 된다. 벤자민은 소년이 된 상태였는데 몸은 어려졌지만 뇌는 아닌지 치매가 걸려 기억을 잃은 상태로 연락처라곤 데이시 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동복지국에서 그녀에게 연락했던 것이다. 데이시는 자신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점점 어려지는 벤자민을 키우며 살아간다. 2002년 그 기차역에서 케토가 만든 시계가 철거되고 다른 시계로 교체된다. 이듬해 봄, 갓난 아이가 된 벤자민은 데이시 품에서 잠들듯이 그렇게 눈을 감는다. 캐롤라인이 읽어주던 이야기가 끝난 후 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벤자민의 이름을 부르면서 데이시는 잠들듯이 눈을 감는다. 허리케인 때문에 케토의 시계가 보관 중이던 창고가 침수되어 물이 흘러들어오는 모습과 그리고 벤자민의 독백과 함께 그의 인생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비춰지며 영화가 끝난다. 지금까지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줄거리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